떨어지는 거. 그거는 드립니다. 저희 아이들 위해서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다시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우리 학교가 안고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학교는 이제 61년 됐습니다. 개교한 지 61년 됐는데 1951년부터 23년간은 홍천 농업고등학교와 병설학교로 이렇게 되어 있다가 홍천 농고가 나가고 이제 17년간은 홍천 고등학교와 교장선이 같은 병설학교로 이렇게 이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21년 전인 1991년도부터 이제 학교장이 둘이 됐어요. 독립돼서 이렇게 왔는데 저희가 이 건물을 지을 그런 게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운동장 반을 나눠서 쓰기에는 또 그것도 또 마땅치가 않습니다. 이 병설학교다 보니까 이 건물도 가까이 지어놔서 지금 피해가 많고 지금 14,000평에다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래서 나가지 않으면 안 될 지경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학교가 지금 올해 2학급이 늘었습니다. 이 교실을 못 지으니까 기존에 있던 특별실 그 가사실하고 또 수학 영재실하고 또 운영위원회실을 다 없애고 일반 교실을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학부모님들이 가장 시급하게 빨리 좀 해결해 달라는 게 이제 급식 문제입니다. 저희가 이제 1,700명이 같은 급식소를 운영하다 보니까 고등학교가 12시 10분부터 30분 동안에 급식을 마칩니다. 700명. 그러면 이제 중학교가 이제 900명이 또 30분 동안에 먹어야 되는데 학년별로 10분 간격으로 출발을 시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입생들은 그 초등학교 때 여유롭게 먹다가 오면은 밥을 잘 못 먹습니다. 전화를 많이 받게 되는데 저희는 이제 몇 달만 참으라고 다 훈련되면 괜찮으니까 그러면 이제 몇 달 지나면 아이들이 강인해집니다. 이제 4교시 종만 나면 애들이 4층에서부터 내리뜁니다. 참 우리 학교가 마치 훈련소가 아닌가. 이렇게 아이들을 학교의 그 열악한 환경에 잘 길들이는 그러한 형태가 되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제 관리상 운동장은 고등학교가 관리하고 체육관이 이제 그곳이 있는데 그곳은 중학교가 관리하고 한 4-5개 그리고 철제문이 이렇게 쉬웠습니다. 도대체 저걸 어떻게 하면 쉬울까?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 정도 됐습니다. 그걸 가서 들이받고 장난이 심하다 보니까 그게 철제문이 이렇게 푹 쉽니다. 이게 이런 게 참 열악한 환경을 빨리 개선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장애시설 이 난간 이것도 해놓으면 며칠을 못 갑니다. 다 발로 차고 그냥 뭐 이래서 뛰어났습니다.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정서적으로 이 아이들을 빨리 좀 고쳐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2년 전 참 우리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도 같이 근무할 때 일어난 사건이다만 12월 31일 날 2009년 12월 31일 날 3학년 학생들이 7명이 그 6명의 2학년 학생들을 외곽에서 이제 불러놓고 이제 구타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죽었습니다. 아이가. 아주 참 힘든 일인데 이런 게 아이들을 인성교육을 참 시킬 수 있었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 지금 또 이런 사고가 나지 않을까 늘 불안합니다. 네, 다음으로 홍천 읍내 인구가 이제 그때 이제 너무 그 부형님들한테 참 너무 미안하고 참 교육에 있으면서 참 오점이고 그래서 제가 이제 잠시 저거 된 거 죄송합니다. 이 홍천읍 내 인구가 많다 보니까
남학생이 72%가 지금 우리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이 흥천군 중학교 남학생들에. 왜 그러냐면 학원이 지금 있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나가다녀야 되는데 이쪽으로 거주지를 이전해서 들어옵니다. 이 학생들이. 어떻게 보면 72% 학생들이 있다면 홍천 군민의 전체에 어떻게 보면 이 쾌적하고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수건 사업입니다. 이게. 그만큼 절실합니다. 이 학교에.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그래서 2005년도에 동문회를 중심으로 해서 학교 분리이전에 대해서 이렇게 논의해 오시다가 2010년도 10월에 이제 학교 이전 추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그 모든 기관과 지역 주민들이 합심해서 이 마음을 모아서 그 교과부에 학교 이전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제출했는데 그 설동군 일차관님을 그 황영철 의원님 사무실에서 대표님들이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차관님께서 학교 단순히 이전은 그 방침에 어긋나다. 그래서 심의 대상이 안 된다. 어렵다. 이런 말씀을 주셔갖고 이렇게 내려온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과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 올린 거는 땅이 너무 넓으니까 못 해주겠다. 이렇게 답변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이 학교 이전이 안 되면은 이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래서 굉장히 낙심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원장님께서 금년에 한번 다시 올릴 수 있도록 학생들의 힘들고 또 이곳에 땅만 이렇게 보고 가셔서 이거를 좀 어떻게 분리할 만한 여건이 안 되는데 그걸 다시 한번 좀 봐주시죠. 그래서 투자를 해놓고 나게 되면 그 후에 통합이 해당 학교와 통합이 확정이 되더라도 그때는 중복 투자가 이렇게 됐는데 또 금년도에 수십억을 예산을 투자했는데 이건 무효가 되는. 예. 그러니까 여기 들어오니까 뭐 여건은 알겠어요. 건물이 네. 좀 서 있는 게 촘촘하게 이렇게 써 있어가지고 예. 나눠서 쓰기가 조금 어렵게 돼 있네요. 그러니까 예. 그런 건 알겠는데 결정이 또 있으니까. 예. 뭐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네네. 저희가 그 통합은 사실 2017년도인가 이때는 이제 그 통합 원칙 계획이라는 이제 부분도 이제 말씀드린 게 있고요. 그래서 어차피 점차적으로 이제 해야 되긴 하지만 그때 가서 하더라도 이제 어떤 게 먼저인지라는 이제 그 우선순위가 이제 차이점일 것 같은데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 중복 투자가 되면 이게 그 이전을 하게 되면 이 교사동은 지금의 그 가지고 있는 것만 해도 무용지물이 될 수가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을 우려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발생할까 우려가 됩니다. 어쨌든 뭐 저희한테 민원으로 정식으로 접수되어 있는 거죠. 네, 들어왔습니다. 예, 해서 검토를 하고 교육부랑도 상의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이 부분만 좀 어떻게 해주면 추진해 주겠다든지 예를 들어 절대로 지금 제가 백지 상태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저희가 좀 심층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여건은 충분히 말씀은 다 이해가 됐는데 그렇죠. 지금 상황이 약간 특수하네요. 그러니까 조금 적극적으로 교육부도 뭐 어떻게 도와드릴 마음이 없는 것은 아닌데 뭐 이런 교육부 내부에 여러 가지 기준도 있고 한데 오늘 뭐 저 프레파리를 많이 써붙여 주시고 저한테 많이 기대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시원하게 뭐 적극적으로 되도록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답을 못 드려서 죄송한데요. 최대한 혹시 이제 저희 나름대로 혹시 교육부에 건의하거나 조정할 여지가 없나 그런 걸 살펴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길이 없나 찾아보겠습니다. 교육부 장관님은 어떻게 왔었어요? 뭐 또 다른 말씀? 저에서는
시청군에 또 맡기고 홍성군에서 이라고 보고가 안 났다고 그러면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아파트인데 우리 한번 단독주택 사고 와서 주민이 이렇게 억울함을 당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요. 근데 돈만 찾고 꼭 사람이 만들었지 이게 사람 만들고 법 만드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좀 그런 억울하신 분들 많아요. 근데 그거는 불법 엄연한 사실이고 이거는 그냥 업자가 그렇게 분양업자가 네, 어떻게 잘못해가지고. 법을 만들어야죠. 왜 그럼 이걸 왜 만들게 해놓고선 이걸 업자가 만들어 팔아먹게 해요. 이걸 유치해서 그게 우리는 아니라고 들어가요. 지금 아체 처음에 중공 처리했는데 할 수 있고 또 딴 데 가서 또 실행을 할 수 있는 건데 이런 거는 있어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과태료 부과해서 양성시키는 시행되고 있다. 네. 근데 이제 그거는 한국 건축법에 이제 맞을 때 이제 추인 제도가 있는 거거든요. 그다음에는 또 이제 이게 이제 와서 그래서 이제 정해한 것 같은데. 그걸 철거해라고 그냥 억울해도 어떻게 그 많은 돈을 다 썼느냐요. 그걸 80만 원씩 해가지고 물어요. 그걸 언론이건 한 번으로 족한 거지. 나 사과를 하고 몇몇에게 해결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권익위원회에서 이피플 역자로는 그렇게 해서 이 민원에 대한 포털 시스템을 운영하면서 한편 이제 이동해서 국민들의 민원 태송 임금님이 설치하기 시작한 거거든요. 여기 좀 여러분들의 생각을 들어봤으면 좋겠다. 뭐 홍천군은 학교 폭력 때문에 크게 그렇게 문제가 안 된다고 저도 그렇게 듣고 있지만 그래도 이제 생각들이 어떠신지 꼭 경험을 하지 않더라도 그런 다양한 의견을 좀 들어보는 게 좋겠다 해서 이런 자리를 만든 게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냥 크게 뭐 형식에 구애받지 마시고 여러 가지 다양한 얘기를 해주시면 오늘 교육부에서도 오셨고 지금 현장의 목소리가 어떤 건지 잘 듣고 가면 앞으로 정책을 제대로 집행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되실 것 같으니까요. 그런 얘기 꼭 필요한 정부에서 꼭 들어야 될 그런 얘기들을 훨씬 편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걸 적을 할 것인지 아니면 선도를 할 것인지 그 대상을 결정하는 겁니다. 적을 한다는 것은 결국은 형사건을 해서 검사로 송치하는 단계인데 그렇게 되면 학생들은 분명히 전과자가 될 겁니다. 폭력 전과자가 붙는 그런 사안이 되고 내용에 따라서는 저희들이 선도 대상으로 이 선도 조건부 불입건하는 걸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가족 상담 이런 식으로 여러 명의 상담교사를 둬서 학생들을 지원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전문 상담교사가 전국적으로 대출이 5%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수치적으로 따졌을 때 상담교사 한 명당 그 학생 수가 12,500명에 이르고 그마저도 상담수가 저 같은 그 순회교사이기 때문에 워낙 그 지역적으로 커버하는 학교가 많다 보니까 한 달에 월 1, 2회 정도 상담을 한 학교에 하게 되더라고요. 그 정도의 그 방문으로는 늘어나는 그 상담 수요라든가 내실 있는 상담이 좀 되기가 좀 어려운 형편입니다. 그 경우에 현재 제가 그 학교 이렇게 상담실을 가보면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모르겠는데 개선이 되고 개선을 시킨다고 하지만 작년 같은 경우에 한 100만 원 정도, 약 100만 원 정도 이렇게 보수를 갖고 일을 하신 걸로 같은데 그리고 계약 기간도 한 3, 4개월 정도 굉장히 짧습니다. 그 정도로 낮은 보수와 불안정한 고용 조건으로는 서울은 모르겠지만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자격 있는 전문가가 채용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원자가 없어가지고 지역사회 학부모한테 사정사정 해가지고 제발 우리 학교에 인턴교사로 와달라고 그래서 전혀 상담과 아무런 관련이 없으신 분이 오셔가지고 상담실에 그냥 계시고 아이들은 저분이 상담실에서 무엇을 하고 계신가 또 가끔 가서 보면 그냥 이야기 수다나 이렇게 떨고 온다든가 그래서 상담에 대한 인식 혼란이라든가 전문성에 대한 의문이 많이 제기되고 있고요. 따라서 학교 현장에서도 이분한테 학생들 상담을 맡겨서 현실적으로 문제가 해결된다든가 이런 거기보다는 학교 행정 업무를 좀 더 이렇게 좀 띄워드려서 좀 그런 쪽에 도움을 얻고자 하는 그런 거가 맞습니다. 그리고 인턴 교사라든가 그런 분들을
그 차원의 어떤 뭐 워크숍이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부족한 형편이라서 그런 만약에 어쩔 수 없이 현실적으로 만약 계약직 그런 상담사라든가 인턴교사를 배치를 한다고 하더라도 좀 많은 워크숍이 좀 많이 강화가 되어야 되고 분명히 처우라든가 그런 쪽 개선을 해서 뭐 1년이면 1년 단위 이런 식으로 장기적으로 좀 계약을 해서 좀 상담의 그 일관성이라든가 지속성을 많이 보장을 하고 그리고 현재 5%인 전문 상담교사 배치율을 높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리고 그래서 그 하루빨리 모든 초, 중, 고교의 전문 상담교사가 의무 배치가 돼가지고 그 모두가 편안히 상담을 할 수 있고 고민 있는 학생들이 언제든지 상담실에 와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체계적인 환경이 조성되길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이제 이제는 대책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대책을 보면 거의가 가해자 중심의 대책이 많습니다. 근데 사실은 학교 교실에서 보면 가해자도 있고 피해자도 있지만 그 중간에 있는 학생들의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그 중간층에 있는 방관자 학생들이 가해자 학생 쪽으로 기우느냐 아니면 피해 학생들한테 좀 더 동정적이냐에 따라서 그 학교의 그 교실의 그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학교 폭력에 좀 더 용인이 되는 분위기던가 아니면은 좀 학교 폭력에 조금 더 이렇게 이거는 아이들이 조금 더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교사한테 좀 이렇게 얘기를 한다든가 그래서 이 중간에 아이들을 어떻게 움직이느냐 이 아이들의 학교 폭력에 얼마나 많은 관심과 인식을 하고 있고 적극적으로 나서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원래는 전문 상담 교사 하려고 그러면 그러니까 상담력 중에 저희가 이제 지금 선생님처럼 교사시죠. 전문 교사시잖아요. 그래서 교원으로서 자격을 갖춘 전문 상담 교사가 있고 근데 지금 사실 많지가 않습니다. 800여 명 정도 계시고 지금 올해도 사실은 이제 이게 공무원이기 때문에 공무원이시기 때문에 공무원 직원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교과고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현업으로 같이 하는 거기 어렵지만 저희가 이제 매년 정원을 확보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인턴 교사 지금까지는 주로 이제 인턴 위주로 되어 있었는데 상담의 특성이 사실은 이제 좀 몇 년 학교에 있으면서 아이들이 이제 알아가다 하면 이제 근로량, 무기력 문제 때문에 학교를 떠나셔야 될 거예요. 그럼 학교를 떠나면은 또 새로운 학교에서 또 애들 또 알만하면 또 가고 그러니까 사실 뭐 상담을 할 수도 없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수 체계나 뭐 이런 것도 미흡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서 사실은 저희 교과부에서 올해 아까